북미 교착을 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미국. 약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협상은 양측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협상은 결렬됐지만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북미 실무협상 대표단. 하지만 회담은 끝내 결렬됐고요. 하지만 김명길 북한 실무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며 이번 협상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이 미국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조미 실무 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지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큰 기대를 모았던 북미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이 됐습니다. 북미 실무회담이 이 전격 결렬은 다소 예상 밖의 결과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북미가 지난 그 하노이 이후로 보면 한 7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요. 지난 작년 6.12로 치면 1년 한 3개월 만에 만나는 것인데 역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상호 간의 입장차를 완전히 바로 한 번에 만남에서 좁히기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판을 서로 깨자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봅니다. 좀 더 서로 간의 그 탐색전을 이번에 펼쳤다. 그러니까 링으로 표현하면 링 위에서 서로 잽을 날리면서 탐색전을 펼친 것이고 그러나 링 밖으로 내려갈 생각은 저는 없다. 뭐 그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오늘 북한 외무성 담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링 밖으로 내려갈 생각은 여전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금의 그 간극을 좁히는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을 앞으로 상당 부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판을 깨지 말자 탐색전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무엇보다도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네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반박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책임 공방 양상까지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네네. 자, 이런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랜만에 만남이고 또 그동안 비공식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좀 더 그 상호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미가 앞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무회담 차원에서 워킹그룹 정도를 만들면 성공한 회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킹그룹이 만들어지진 않았고 또 상호 간의 그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그동안 하노이 때 깠던 패를 보완해서 자기가 미국에 또는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아직까지는 좀 만들지 못한 것이 이번에 회담의 성과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완하겠다. 리비아식 해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선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미국은 좀 표명을 했던 것 같고요. 북한으로서는 이른바 스몰 딜, 다시 말씀드리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면서 동시에 행동에 의한 측에서 해법을 찾는 이런 쪽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좀 서로 정리가 덜 된
그것이 그 회담 결렬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8시간 정도 김명길 대표와 비건 대표가 마주보고 많은 대화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가 지금 접점을 찾는 부분은 전체 항목이 1에서 10이라면 사실은 1에서 한 7, 8 정도까지는 이미 다 가 있는 겁니다. 네. 나머지 한 2-3개 정도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상호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탐색전을 펼치면서 그러한 입장차들을 좀 확인하는 그 정도를 이번 그 스웨덴 접촉의 결과 또는 저는 그것 역시 성과라고 봅니다. 자, 앞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문론을 거론하기도 했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네. 일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네네. 미국에게 뭔가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겠느냐 그런 네네. 시각도 있었는데 네네네. 어찌됐든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어떤 카드를 좀 제시했지 않았겠느냐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이번에 저는 카드를 북한과 미국이 제대로 된 선물 보따리를 서로 꺼내놓고 협상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물 보따리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네. 그 이번에 전시회를 예로 든다면 한번 쭉 보여주는 형식. 미국도 전체 선물 보따리의 어떤 리스트들을 좀 보여주고 북한도 보여주면서 큰 틀에서의 뭔가 접점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에서의 서로 보따리를 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야기한 새로운 방법론 또는 북한이 요구했던 것들 또 김명길 대표가 그 스톡홀름으로 가기 전에 매우 그 미국의 긍정적인 또는 호의적 신호의 표현들을 좀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미국이 이번에 나와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의 범위 자체를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노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노이에서 미국의 빅딜을 그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인데 그 하노이 트라우마가 아직 극복이 안 됐고 그런 속에서 미국 이야기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북한이 봤을 때는 하노이 이후에 좀 더 진전된 것들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하노이에서 변화는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 속에서 북한이 이번에 또 덥석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판 자체가 미국 쪽으로 흘러간다. 또 첫 단추를 깨는 데 있어서 미국이 판을 끌고 가다 보면 단추가 잘못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북한이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 연말 정도까지 또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제대로 갖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국 북한으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겠다 하는 뭐 이런 그 입장이 많이 반영된 오늘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일부에서는 새 방법이라든지 새 신호 또는 새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었는지 불투명해졌다 이런 사실 분석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까 방금 전 나온 북한의 그 외무성 담화에서 보면은 네네. 적대 정책 완전 철회 실제 네네. 조치 없이는 협상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네네.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협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를 했지만은 교수님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내놓았던 연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번 회담 자체가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그 회담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회담 한 번 딱 끝나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무회담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둘 이제 서로 북미가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은 사실은 오늘은 그것의 어떤 첫 출발로서의 그런 접촉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좀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북한이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꺼내놨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또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것이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그런 소극적 입장들을 과거의 하노이에 비하면 적극적이지만 북한이 봤을 때는 소극적인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미 실무 협상 결렬로 무엇보다도 연내에 그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네네. 지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불투명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실무회담이 다 모든 것들이 끝나서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도장 다 찍고 지장 다 찍은 뒤에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미 실무회담에서의 어느 정도의 흐름이 성과가 나오면 북미 정상회담이 같은 트랙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북미 실무회담에 다시 한번 또 힘을 실어주고 그 실무회담에서 또 다른 정리를 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투 트랙이지만 그 트랙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서로 함께 가는 트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지금 이제 스웨덴이 2-3주 안에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그러지 않고 연말까지 미국이 새롭게 안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상 아직은 좀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이 서로 날짜를 너무 멀리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날짜는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회담이 개최가 되면 저는 그 북미 3차 정상회담도 11월 정도에는 개최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 또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보자라고 김명길 대사가 성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숙고의 시간을 연말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한 이유, 의도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역시 그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과 미국이 2-3주 이야기를 꺼냈는데 북한은 굉장히 지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하냐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되고 올해 안에 외교적 성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11월 정도 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북한은 미국이 시간이 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그러나 북한도 역시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북한도 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서로 급한 것들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부터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촉진자 역할 또는 중개자 역할 속에서 미국과 북한을 잇는 그 역할을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해낸다면 저는 10월 말 북미 실무회담 그다음에 올해 북미 정상회담 뭐 그런 흐름 속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 정도 나오면 매우 성공적인 성과 저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또 그것은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의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또 뭔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지금부터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